안녕하세요. 이태손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의 현실 정치가 참담합니다. 최고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 상태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 4월 10일 총선이 국힘당의 참패로 끝나고 예상했던 대로 국힘당 내부는 마치 전쟁에서 패배한 패잔병들의 질이 멸렬한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의 다음 정치 행보는 오락가락 일관성 없는 갈짓자 행보를 거닐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선거 참패보다도 더 심각한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엊그제 여러분들도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겠지만은 언론에 뜬금없는 떴다방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대통령이 후임 총리 인선에 민주당의 박영선 카드와 비서실장의 양정철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다 더욱 과간인 것이 이번에 민주당을 탈당해서 이낙연 신당으로 자리를 옮겨서 세종시에서 당선된 김종민을 자신의 정무장관으로 발탁할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우리가 지금 문재인의 제2기 정권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여권과 보수 진영에서 예상보다 민심이 흉흉해지니까 갑자기 대통령실에서는 아는 바 없다며 딱 잡아떼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도대체 한국의 유수 지상파 방송들이 공공연히 없는 사실을 대통령실에 정보라면서 거짓으로 방송할 수 있는 간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입니다. 합리적인 추론은 대통령실에서 여론을 살피기 위한 간부기 발표였던가 또는 대통령실과는 결이 다른 그런 정책을 대통령에게 귓속말로 전하는 공공연히 알고 있는 대통령의 비선 조직과 사조직의 대통령 인사정책을 좌지우지한 국정농단의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일까에 의문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감옥에 갈 수 있는 국정농단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겁니다. 박영선, 그는 누구입니까? 좌파 정권 내내 국회 법사위에서 박지원과 함께 박박 남매로 불려지면서 악명을 떨쳤던 좌파 진영의 간판 스타로 군림했던 MBC 경제부 기자 출신의 그녀는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낙선하며 정계에서 물러날 것처럼 자취를 감췄죠. 세인들로부터 도쿄 박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이미지가 매우 부정적이었던 그녀는 반일과 반미 감정의 선동가이기도 했던 그녀 본인은 정작 도쿄 시내 노른자 땅에 일본계 남편과 함께 맨션을 가지고 있었던 위선의 극치였었죠. 그리고 또 그녀는 미군 철수도 주장했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정작 패배한 정치인들이 의일에 잠깐 휴가를 즐기고 스펙을 쌓고 돌아오는 미국의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현재까지 머물다가 윤통의 시그널이 있었던지 부랴부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또한 양정철, 그는 또 누구입니까?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압승을 이끌어냈던 장본인이기도 하지요. 민주당의 정책연구실 원장이었고 문재인의 브레인이기도 했던 그가 21대 총선을 부정선거로 승리를 조장했다고 하는 보수 진영의 폭넓은 근거 있는 주장이 난무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후에 승리의 영광은 문재인과 민주당에 고스란히 상납한 채로 자신은 배구종군 하겠다며
국민들의 시선에서 종적을 감추며 사라졌죠. 너무도 커다란 대역죄의 가능성을 감추기 위해서 그랬던 거 아닐까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민주당의 싸움개로 박범계와 함께 일약 명성을 떨쳤던 문재인계의 김종민, 그가 이재명의 미운털이 박히면서 공천에서 탈락할 것을 예상하면서 당적을 이낙연 신당으로 옮겼죠. 그런 그를 윤석열 정부의 정무장관으로 기용한다는 구상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제 또 한국 정치에 요설쟁이가 있죠. 홍준표 말입니다. 갑자기 그는 윤 대통령의 딱한 처지를 돕는 신용을 하면서 기회는 이때다. 서울 올라가서 윤 대통령 만나 귓속말로 차기 총리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청구했습니다. 참, 김한길. 김대중부터 시작해서 좌파의 정권 내내 국회 당대표는 물론 주요 요직을 거친 그야말로 뼛속까지 사회주의자이지요. 이미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군림하며 대통령 취임 후 국민통합위원장으로 대단하게 추대되었습니다. 홍준표는 박영선 카드가 무리가 있을 것 같으니 그를 총리로 청구하자며 마치 위기의 대통령을 구해줄 신의 한 수인 것처럼 거들먹거리고 있습니다. 참 홍준표는 어떻게 정치계에서 정리가 안 되는 조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그를. 그런데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총리와 비서실장의 인선에 대한 마크 논의가 이루어지고 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있느냐며 이재명에게 협치를 위해서 대대적으로 만나자고 하자마자 민주당 대표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짤막한 문구를 올렸습니다. 협치를 빙자한 협공에 농락당할 만큼 민주당이 어리석지 않습니다. 참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여러분도 이쯤 되면 짐작하시겠지만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의 2기 정부라는 이 합리적인 추론이 맞는 것이 바로 이재명이 박영선과 양정철이 거론되자마자 감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윤석열 문재인의 협공작전이 돌입했다는 추측입니다. 이재명의 이 협공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와 협공을 한다는 것인지, 왜 문재인계의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 인사에 대거 포진되는지 이재명은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은 이재명으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일 거고, 윤석열은 이 방법밖에는 자신이 온전히 살아서 퇴임할 수가 없겠구나 하는 것이겠지요. 참 기가 막힌 정국입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이 좌파들로 인해서 완전히 거덜나는 형국입니다. 속고 속이는 이 정치 현실에서 과연 참다운 애국 보수 지도자가 언제나 등장할 것인가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소신과 원칙도 없고 자신을 지지하던 국민들에게는 한순간 신뢰를 잃고 마는 양아치 정치에 불과한 지금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가 처해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한 특검의 가능성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좌와 우를 넘나들며
그야말로 나라도 국민도 안중에 없는 배신과 타락의 정치를 한다는 것쯤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알 수 있는 그런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지난 대선에서 보수 진영은 절박했습니다. 문재인의 브레이크 없는 거침없는 친북 정책과 전통적 한미동맹의 관계에 이간계를 쓰며 급속하게 중국에 대한 굴종 외교로 전락하는 역사의 위기 앞에서 그 당시 문재인과 각을 세우며 할 말은 하는 윤석열에게 기대를 걸만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국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문재인 정권에 대한 청산과 정리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좌와우를 넘나들며 오락가락하는 정치 행보는 결과적으로 문재인과 이재명과 조국이라는 거대한 넘기 힘든 산들만 만들어 놓는 오늘의 사태를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자업자득이지요. 더욱이 그의 아내인 김건희 리스크는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예사스러운 사안이 아니었지요. 보통 여인의 인생이 아니었던 그녀의 욕망이 도사리고 있었던 모양새는 보수 진영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사건들이 분출했습니다. 그녀가 대선 당시에 줄리 의혹으로부터 시작해서 학력 위조,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서울의 소리 기자와의 사적 통화 내용들은 지금도 사람들은 왜 그런 심각한 사안들을 그냥 묵과하고 지나갔던가 하는 회의감도 일고 있습니다. 김건희와 우리는 원래 좌파야. 어떻게 해? 보수가 우리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으니 지금은 보수의 비위를 맞춰야지. 그래서 정책에 약간은 보수 색채를 가미하는 거야. 지금 민주당에서는 최상병 특검이다, 김건희 특검이다 하며 윤 대통령을 거칠게 압박하며 나서고 있습니다. 이 정권을 자기들 마음대로 요리하겠다는 심사입니다. 이에 다급해진 윤 대통령은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가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으면 한다는 생각에 국가 최고 지도자가 가져야 할 국정에 대한 책임을 내팽개치고 자신을 키워준 문재인 정권과 또다시 손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의 골기가 대대적으로 일어날 것을 알면서도 일단 민주당의 이재명의 커다란 위협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이념도, 국정 최고의 소명도, 국민과의 신뢰도 다 소용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대통령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선이었습니다.